자, 이분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선생님, 소금 물만 먹으면 기침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소금 물만 먹으면 기침이 생긴다. 소금 물이 들어간다? 나 어디로? 목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기침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욕은 왜 나타날까라는 건데, 이 음식이 넘어갈 때 그런 부위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소금물이 거기 들어가다가 거기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반 음식을 먹을 때는 자극이 좀 덜한데 또는 약한데, 소금물 진하게 타서 마시면 이것이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자극의 차이는 왜 생기느냐라는 거죠.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염분의 농도는 낮고 마시는 소금물의 염분 농도는 높은 경우에 이 높낮이 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극은 심하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소금물을 진하게 타서 먹거나 내 몸속에 염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차이가 심하게 나서 자극이 오고 자극이 기침으로 나오고 그 기침이 결국 못 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도를 낮게 먹거나 일반 국물로 되어져 있으면 염분 농도 말고요 또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극이 덜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시는 물이 차가운 물을 마시느냐 따뜻한 체온 정도의 국물로 마시느냐에 따라서도 또 자극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 물로 제가 평소에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마시고 계시는 분들은 고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 밑에 질문 또 하신 분이 있죠. 6년 만에 건강검진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죠. (6년) 만에 건강검진 깜짝 놀랐다. 6년 전 결과에선 고혈압, 당뇨 전 단계였고 위축성 위염이 있었는데 6년이 지난 이번 결과는 고혈압, 당뇨 정상 수치이고 경미한 위염 증세만 있었어요. 특히 놀랐던 건 혈관 탄력도가 떨어진다 했던 결과가 지금은 6살이나 어리게 혈관이 나와서 정말로 깜놀했습니다. 몸무게는 2kg 쪘는데 말입니다. 원인은 오로지 비타민 메가도스법으로 하루 9g을 먹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데리고 옵니다. 위염을 앓고 계시는 분,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해보십시오. 실천하는 자만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꿈과 희망을 찾으신 분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돌아다니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증상에 설명이 있어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지인이 소금을 먹고 비타민C를 병행하라고 해서 먹은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5개월 아제 백신 맞은 후 5개월 사이에 6kg나 빠지고 탈수 현상이 온 상태여서 근육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 온갖 병원과 한의원 치료에도 자꾸 살이 빠져서 탈수 현상이 와 소금 섭취와 비타민C 6g짜리 6봉지 이러면 36g이죠. 눈곱만큼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침 저녁으로 팥 주머니 찜질을 계속하고 운동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나이대는 72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 방광염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장이 크게 부어있고 물이 약간 차 있어서 병원약 처방 받아 먹은 지 3년 됐습니다. 영양제 몇 가지 먹고 있고요.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분 소금하고 비타민C 36g을 먹고 눈곱만큼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적고 있죠. 자, 이분 제 영상을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도 먹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 하시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비타민C는 지쳐있는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남동생이 너무 말랐는데 180키에 50kg 중반, 살이 찌려면 어떻게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찌고 싶은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가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어져야 되고, 소화되어진 음식물이 흡수되어져 들어가야 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살찌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먹고, 뭐 운동도 하면 좋겠죠. 그게 뭐냐? 비, 오, 유, 키, 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전부 거꾸로 하고 있거나 잘 못하고 있거나 방법을 못 찾고 있고, 저체중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요, 없어요. 비만 클리닉 이런 거는 있는데 저체중 클리닉은 없다. 왜 없을까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체중 클리닉 자신 있습니다. 저체중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상담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이 요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용융소금이 좋아요?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좋아요입니다. 천일염은 바다에서 바닷물을 졸여가지고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속에는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염화나트륨도 들어있고 각종 여분의 염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있고 환경오염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온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천일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걸 이제 뭐 정제염으로 만들어서 먹고 가공염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 가공염 중에 한 개가 죽염이고 그 다음에 용융소금이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 자, 죽염과 용융소금의 차이는요, 죽염은요, 구운 소금입니다. 대나무 통에다가 집어넣고 구워서 그대로 다시 빼내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이걸 8번까지 한 게 바로 몇 회 죽염, 뭐 5회 죽염, 7회 죽염, 8회 죽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회 죽염으로 가면 송진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녹여버린 용융소금을 만드는 게 9회 용융소금인 거죠. 그건 죽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만든 용융소금 굉장히 비쌉니다. 왜요? 8번이나 대나무 안에 집어넣고 뺐다 집어넣고 빼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다만 용융소금은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은 싸지만 하지만 질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금을 너무 적게 먹고 있습니다. 하도 저염식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 수준으로 먹어야 되고요.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도 필요한 미네랄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더 옳다. 그래서 중금속이 없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다이옥신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소금을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소금인지, 어떤 게 더 순수한 소금인지 이걸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